아니 통일교가 도대체 윤석열 정권에게 선을 대서 어떤 이득을 얻으려고 했는가를 찬찬히 좀 살펴봐야 내가 왜 그럴 필요가 있어요? 내가 왜 그럴 필요가 있어요? 라고 하는 얘기에 대해서 반박을 할 수 있을 거다. 특검이 너무 물러요. 검찰 같았으면 아마 돌려보냈을 거예요. 근데 내가 출석하고 싶을 때 출석할 거야 이렇게 하면은 그냥 덕덕 받아주는 것도 되게 모양이 이상하다. 홀린 마더라고도 하시더라고요. 홀린 마더라고.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이 진술했다고 하는 게 윤석열 만나고 권성동 만나고 대통령 배우자라고 하는 사람한테 그 명품 선물하고 뭐 돈이 뭐 남아도는 사람입니까? 결국 통일교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통일교 차원에서 민원을 넣거나 청탁을 했다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거거든요. 종교 분리를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나라에서 종교 일치를 꿈꿨던 거다. 한학자 총재가 나오면서 하는 말, 내가 왜 그래야 되는데 내가 왜요? 내가라는 말에 주목하면 됩니다. 내가 직접 지시한 게 아니다. 나만 벗어나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한학자 총재한테까지만 법적 책임이 안 오는 그 모든 방안을 강구하는 지금 과정이지 않을까. 어제 한학자 통일교 총재 조사를 받았지요. 조사도 교주면은 내가 받고 싶을 때 와서 받는가요? 3번이나 출석 불응하더니 체포영장 만지작거리니까 갑자기 출석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갑자기 나오면은 그냥 오케이 조사해 이렇게도 할 수 있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어제 받아줬죠. 근데 한학자 총재가 이미 3차례 출석 불응을 했는데 우리가 정한 날이 아니니까 당신은 오늘 조사받을 수 없어 라고 하면 돌려보내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될 경우에는 나는 내가 몸이 아파서 사실상 시술을 받은 것도 있고 아파서 못 나왔던 거고 내가 정말 하루라도 빨리 나가고 싶어서 날짜를 지정해 주기 전에 나간 거다. 사실상 체포영장이 발부될까 봐 나간 건데 그런데 특검이 만약에 거절한다면은 나중에 구속영장을 발부하려고 할 때 난 도주 우려가 전혀 없다라는 핑계를 삼을 수가 있으니까 그걸 차단하기 위해서 받아준 거죠. 자, 지금 이제 특검은 한학자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구속영장 되게 3가지 하지 않습니까? 사안이 중대하고 혐의가 소명되고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 자, 이렇게 뭐 나 도망가지 않는다라고 왔지만 지난번에 그런 입장을 이미 밝혔지요. 내가 시킨 것 아니다. 그러니까 뭐 줬는지 안 줬는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시킨 건 아니다라는 입장 밝혔는데 어제도 조사받고 나오면서 똑같은 얘기 하더라고요. 과연 특검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까 궁금한데 이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권성동 의원에게 1억 원 왜 전달하셨나요? 내가 왜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청탁을 직접 지시하거나 승인한 게 아닌가요? 없어요. 김건희 여사한테도 목걸이 가방 전달한 적 없으신가요? 내가 왜 그래야 하는데? 정치자는 청탁 직접 지시하셨죠? 내리실게요. 자, 이제 여전히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저 장면을 보면서도 약간 궁금한데 윤경호 소장님 되게 지난번에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 출석할 때 휠체어 타고 나왔잖아요. 근데 어제는 부축을 받고 그냥 들어오더라고요. 들어갈 때는 왜냐면 자기 발로 걸어 들어갔어요. 그 병원에서 시술도 받았다고 그러니까 휠체어 타고 나올 법한데 휠체어 안 타고 들어가더니 이제 나올 때는 휠체어를 탔어요. 저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3번째 이제 3번 거부하다가 자기 발로 왔다. 18일 뭐 체포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17일에 내가 가겠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얘기했던 내 건강상의 사유가 조금 해소가 돼서 다시 왔다. 그러나 10시간여의 조사에 이렇게 내가 힘들어하는 걸 좀 봐라. 그래서 내가 그동안에 뭐 이런 식의 이제 핑계겠죠. 근데 저는 한학자 씨가 저렇게 얘기를 하는 그 곳곳에 숨어 있는 게 아니 통일교가 도대체 윤석열 정권에게 선을 대서 어떤 이득을 얻으려고 했는가를 찬찬히 좀 살펴봐야 자기가 내가 왜 그럴 필요가 있어요? 내가 왜 그럴 필요가 있어요? 라고 하는 얘기에 대해서 반박을 할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를테면 그냥 단순히 통일교라는 종교 집단의 교세를 더 넓히기 위해서인지 아니면 잠시 나왔다가 지금 살짝 들어간 얘기 있잖아요. YTN이라는 언론 매체를
특혜를 받아가지고 그냥 인수하는 거, 그거에 뭔가 지름길을 가려고 한 거였는지, 그래서 김건희에게 저렇게 목걸이니 뭐니 저런 것들을 전달을 했는지, 권성동이는 왜 1억 원을 받아서 대선 후보였던 윤석열에게 갔을 걸로 지금 추정이 되는 그런 중간 매개체 역할을 했는지, 이게 다 건너뛰어버리고 그냥 한학자라는 사람이 오로지 그냥 자기는 구름 위에 있고 지시만 했니 안 했니 이렇게만 놓고 보면 정치자금법 위반이나 아니면 청탁금지법 위반 뭐 혐의는 있습니다만 그게 과연 얼마나 벌을 세게 줄 수 있을까, 아마 우리 법조에 계신 분들이 잘 규명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 특검이 너무 물러요. 네. 검찰 같았으면 아마 되돌려 보냈을 거예요. 왜냐 부르면 와. 네, 송영길 전 대표 내가 자진 출두할게. 그리고 2번이나 갔잖아요. 검찰 앞에. 들어오지도 마. 우린 부르지도 않았어. 너 왜 찾아왔어? 그리고 되돌려 보냈잖아요. 그래서 막 그 검찰 앞에서 1인 시위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내가 출석하고 싶을 때 출석할 거야 이렇게 하면은 그냥 덜컥덜컥 받아주는 것도 되게 모양이 이상하다. 근데 이게 종교 지도자가 아니면은 아마 이렇게 안 했을 거예요. 못하지요. 네. 그러니까 한학자라는 사람이 뭐 통일교회에서는 하늘어머니인가 뭐 그런 식으로 부르더라고요. 참어머니인가요? 홀리 마더. 근데 그 이제 홀린 마더라고도 하시더라고요. 홀린 마더라고. 거의 뭐 문선명 총재가 메시아급이었기 때문에 거의 어차피 이제 통일교는 한 가족이라고 보는데 그 가족의 메인 그 가장 지도자라고 생각하는 꼭 어버이 같은 존재처럼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참부모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런 분이 저런 식의 태도를 보이는 걸 통일교 그 신자들이 보면 무슨 생각을 할까, 얼마나 실망할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이 진술했다고 하는 게 뭐 터무니없이 누굴 음해하거나 공격하기 위해서 그래서 뭘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사람이 무슨 이득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윤석열 만나고 권성동 만나고 하다못해 대통령 배우자라고 하는 사람한테 그 명품 선물하고 뭐 돈이 뭐 남아도는 사람입니까? 결국 통일교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통일교 차원에서 민원을 넣거나 청탁을 했다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통일교라고 하는 조직에서 가장 꼭대기에 있다고 하는 사람이 그걸 전혀 몰랐다? 그럼 몰랐는데 권성동하고 만나가지고 절까지 받았다? 그걸 누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그 얘기하는 것처럼 통일교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지만 종교 분리를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나라에서 종교 일치를 꿈꿨던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종교 일치한 수단으로서 지금 오히려 정치를 활용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걸 뭐 예를 들어서 엄벌하지 않고 그냥 이번에도 우야무야 넘어간다. 그러면 앞으로 뭐 신천지, 통일교 뭐 어떤 데도 무속이든 뭐든 다 그냥 막 정치하고 줄대고 이래도 된다는 뜻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한국의 종교 뭐 어느 종교 단체든 간에 종교와 정치가 분리되어야 하는 것을 명확하게 선언하는 아주 큰 사례가 되는 사건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김건희가 무속에 빠져 있었던 것은 확실한데 통일교권은 무속과는 조금 별개 다르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천공이나 건진이나 백제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의 그 의존해서 뭔가를 하고 그랬던 것은 자신들의 운명을 이렇게 무속한테 의지해서 하려고 했던 것 같고, 통일교는 이제 사이비 종교에 해당하기는 하지만 여기에 의존해서 뭔가를 풀어내려고 했던 그런 무속 차원은 아니고 서로 간의 이해관계. 우리가 돈 줄 테니, 아니 우리가 돈 줄 테니 너희들은 뭐 한 자리 줘. 우리가 표를 줄 테니 너희들은 우리가 하는 사업에 도움을 줘. 그리고 이렇게 챙겨줄 테니 너희들은 우리 이쪽에 원조하는데 뭐 도움 주고 뭐 이런 식의 거래 아니었겠어요? 네, 저도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지금 한학자 총재가 나오면서 하는 말, 내가 왜 그래야 되는데, 내가 왜요? 내가라는 말에 주목하면 됩니다. 이 내가 그러지 않았다. 우리 통일교에서 누군가 그렇게 했고 그런 일이 일어났다 하더라도 내가 직접 지시한 게 아니다. 나만 벗어나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한학자 총재한테까지만 법적 책임이 안 오는 그 모든
모든 방안을 강구하는 지금 과정이지 않을까. 그래서 내가 아니다. 그 부분을 계속해서 강조할 것 같습니다. 지금 참 중요한 얘기 해주셨어요. 지금 통일교가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식은 그거 같아요. 원래 사회비종교라고 하는 것은 교주가 무너지면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밑에서 다 이렇게 책임지더라도 우리 교주만은 살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 같은데 글쎄요. 본인들은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법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것은 몰라도 이것은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또 하나 보여준 게 김상민이에요. 김상민 전 검사 구속이 됐지요. 근데 이자가 하는 거 보면 정말 추접스럽기가 짝이 없어요. 뭐냐면 나 아주 더러운 짓을 많이 한 놈이에요 하면서 지가 스스로 이야기해요. 너 어떻게 그 자리 갔어? 아, 내가 검찰에 있을 때 검찰 정보 막 갖다 물어줬거든요. 그거를 지 입으로 이야기해요. 왜? 너 어떻게 해서 공천 받으려고 했고 너 어떻게 해서 국정원 법률특보 갖고 이랬어. 거기에 지금 너 이완합의 그림 1억 원짜리 갖다 주고 그거 뇌물 받고 공천 받으려고 했던 거 아니야. 얘가 검사잖아요. 이렇게 되면 내가 걸리네. 그러니까 차라리 야 이 더러운 놈아 욕을 먹더라도 내가 법률에만 안 걸리면 돼.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그랬어? 너 그렇게 추접스러운 놈이었어? 그걸 지 입으로 이야기해요. 제가 검사로서 참 부적절한 일을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이런 자식이 검사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런 자식이 국민한테 선택을 받아서 거기 가면은 막 그냥 당선될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김건희 저기 통해 가지고 국회의원 나오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어제 구속이 됐는데 저는 권성동이 또 김상민이 이런 자들 구속되는 거 보면서 만약에 조의대 물러나라고 우리가 막 공격하고 법원 정신 차려라 사법개혁 너네들 이런 식으로 하면 막 다 해버릴 거야 막 이렇게 하지 않았어도 이렇게 영장이 순순히 나왔을까? 그런 생각 듭니다. 여러분 안 그랬어요? 비슷한. 그러니까 지금 조의대 물러나라, 지기현 재판부 침대 축구한 거 이거 안 된다라고 하는 거에 저는 영향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어제 그제입니다. 벌써 한덕수 재판 열리기 시작했잖아요. 첫 신문기일에 첫 기일에 한덕수 측에서 재판부 변경 신청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 뻔하잖아요. 재판을 지연시키기 위해서 재판부가 변경은 당신들의 권리니까 변호인 변경할 수 있다. 그러나 내란과 관련된 사안에 대한 재판은 신속하고 빨리 끝내라는 게 국민의 주문이다. 절대로 변호인 변경으로 인해서 재판 기일이 지연될 걸 기대하지 말아라. 단호하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판사 이름이 뭡니까? 좀 이름까지는 지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지금 앵커께서 정확하게 지적을 하신 것 같아요. 국민의 여론이 조의대 이거 안 된다. 조의대 물러나라. 탄핵해야겠다. 그리고 지기현 너 엄마 12월까지 빨리 끝내야 된다. 일주일에 아니 한 달에 3회 그게 뭐냐. 박근혜 때 보지 않았느냐라는 이 얘기가 지금 국민의 얘기가 지금의 보수를 자임하는 설사 재판부라도 분명히 지금 영향을 받고 있다. 저는 그걸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재판부가 이제 형사 33부 이진관 재판장인데요.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가 변호인 변경, 변호인을 새로 이제 지금 있는 변호인 사임하고 새로 변호인을 드릴 거다. 그래서 날짜를 조금 연기해달라고 하니까 무조건 늦추려고 하는 거죠. 예, 재판장이 그거는 재판부에서 그런 건 허용할 수가 없다. 당신의 불이익은 당신이 감수하는 거다라고 딱 단호하게 얘기를 한 거죠. 내란 전남 재판부 그런 분을 넣으면 되겠네. 그렇죠. 근데 전 김상민 전 검사 보면서도 느끼지만 지금 이제 국토부 서기관도 구속이 됐잖아요. 국토부 서기관이 양평고속도로 문제 때문에 이제 그 집을 압수수색했잖아요. 근데 3천만 원 정도 되는 돈다발이 발견이 된 거예요. 그리고 뇌물 혐의가 적용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 구속사에 굉장히 중요한 사유가 됐을 거예요. 이 사람은 그렇게 해서 이제 고속도로 평가하는 경동이나 이런 사람 불러다 놓고 저기 왜 강상문들 좀 집어넣지?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이미 진술을 확보했다고 하거든요, 특검이. 근데 결정적으로 제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이전에도 이렇게 돈도 받아먹고, 뭐 그렇게 하니, 인수위에서 관심사안이라고 얘기하니, 고속도로 노선도, 이쪽으로 한번 돌려보지 뭐, 이렇게 할 수 있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김상민 검사도 똑같아요.
지금 정보 물어다 줬다고 자기를 지금 이상한 추잡한 놈으로 만들어가지고 어쨌든 구속 안 당하겠다고 하는 전략이 포함됐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이 사람도 또 하나의 별건이 있잖아요. 그 코인 왕이라고 불렸다고 하는 사람, 한 800억 원 넘게 사기를 쳤다고 하는 사람한테 총선 출마한다고 차량을 제공받았다는 거잖아요. 4천만 원 정도 이득을 얻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게 하나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됨됨이를 다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전에 아니 내 총선 출마하는데 와가지고 형 동생 하던 코인 사기범이 와서 차량 제 거 쓰시죠. 그러면 그냥 덜컥 받아서 쓰는 정도의 부장 검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 검찰총장 모시던 사람한테 대통령이 되면 가서 정보 다 물어다 주고 가가지고 대통령 영부인의 오빠라고 하는 사람하고 저 친해요. 이거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어요. 현지 부장검사라는 사람이 대통령 부인의 오빠랑 나 친하다고 하면서 그 사람 그림도 사준다고 얘기한다면 자기가 돈을 줬든 안 줬든 간에 받았든 안 받았든 간에 그런 관계를 유지할 정도의 사람이라고 하면 평상시 행실이 어떻겠습니까? 안 봐도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뭐 김상민이 아무리 뭐라고 이야기해도 구속이 딱 됐죠. 어제 김상민 얘기했던 거 한번 들어보실까요? 저는 그 자금 출처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고 김진우 씨로부터 받은 자금이라는 말씀만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뭐 일단은 이렇게 저렇게 하면은 법망은 피해 나갈 수 있다 이런 계산을 하는 것 같은데 집단에는 지가 매우 머리가 좋다고 생각하는가 봐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자신이 말씀하신 것처럼 더럽고 추잡한 짓을 해서 정보 동향을 항상 보고하고 항상 검찰의 내부 사정을 다 윤석열에게 보고하면서 그러면서 사랑받아서 자기가 공천도 받을 뻔했고 자신이 또 이제 국정원 법률 특보까지 갈 수 있는 그런 거였지 뭐 그림 이런 거는 전혀 관계없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어떤 혐의를 정면으로 부인했는데요. 이것이 오히려 구속의 사유가 됩니다. 네. 아니 근데 근데 더 웃기는 거는 그 네. 그림이 위작이라고 그렇게 버덕버덕 우겨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위작이면은 갖다 줘도 괜찮은 거예요. 근데 위작을 1억 4천만 원이라 받았다는 거잖아요. 아니 근데 그거 사면서 현직 검사로서 할인 받았다. 저는 그 얘기에 정말 검사 할인은 또 처음 들어봤어요. 검사 할인도 정말 이게 받아가지고. 세상이 그 김진우라는 김건희의 오빠와 현직 검사 신분으로 선을 대고 있었다는 거 그것도 가관이지만 현직 검사니까 할인을 받았다. 그걸 부끄러움 없이 저렇게 얘기하는 정말 법꾸라지 저는요. 전형적인 겁니다. 법을 어긴 것보다 더러운 짓을 한 것이 더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자는 나는 아주 더러운 놈인데 법은 안 어겼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무슨 법입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더러운 짓을 한 놈은 사형에 처한다 뭐 이렇게 법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네. 그러면서 예의 더러운 놈 하면은 참나 별 추접스러운 에이. 하여튼 검사하면 떠오르는 두 추악한 김학의와 99만 원 접대 네. 그 두 가지인데 그 두 가지를 저 김상민이라는 자는 다 가지고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아, 참 신유진 변호사님 네. 보시기에 권성동이 김상민이 막 이런 자들 탁탁탁탁 구속되는 거 네. 우리는 그 전에 이렇게 영장 청구하면 조마조마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 최근에 그런 그 사법부 공격이나 압박과 관련이 없다고 보세요? 저는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5월 1일에 대법원장 전원합의체에서 그 파기환송심, 유죄 취재 파기환송심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때 5월 2일 법원 노조에서 조희대 사퇴하라고 성명서를 냈어요. 사퇴하지 않으면 이거는 탄핵감이다라는 강한 성명서를 법원 노조에서 냈단 말이에요. 법원 공무원들이 다 들고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도요. 이번에 조희대가 뭐 한덕수 등과 해서 만났다라는 일이 또 이제 다시 회자가 되니까 다시 법원 노조에서 지금 사법부 뭐 하고 있느냐라고 하면서 엄중하게 이 사건에 대해서 사실상 같은 사퇴를 요구하는 거지만 이번에는 표현을 완곡하게 해서 조희대가 결재해지하라라고 강하게 얘기했어요. 법원은요. 법원 공무원들이 없으면 돌아가지 않는 조직입니다. 근데 법원 공무원들이 판사들의 일을 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강한 보이콧을 내리고 지금 사법부에 대해서 강하게 국민들이 다 질타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영장을 기각합니까?
방금 속보가 하나 들어왔는데 정진석 소환했네요. 왜 소환 안 하나 계속 궁금했는데 왜 이제서 할까요, 김성환 평론가님? 일단 여러 가지 정황들을 다 모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대통령 주변에서 제일 대통령 얘기를 가까이서 본 사람이잖아요. 더군다나 또 정치적으로 좀 비중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소환하면 아마 국민의힘에서 당장 반발하는 뭐 이런 상황이 있을 테니까 여러 가지 점을 좀 고려하지 않았는가 싶고요. 그러니까 대통령 비서실장의 역할이 지금 계엄 상황에서 명확하게 안 드러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계엄 상황에서 비서실장이 어느 정도 역할을 했는지 확인하는 작업도 좀 필요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진석이 빠져나갈 수가 있나요? 처음에는 그 대통령 인수인계 과정에서 갔을 때 그 황당함, 용산에 뭐 펜 하나도 없더라 이걸로 딱 상징하는 그 얘기, 그걸 정진석이 조직적으로 다 치워라라고 했다는 지시, 뭐 이런 얘기로 국민이 얼마나 분노했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저는 이 계엄을 윤석열이 선포하는 그 앞뒤의 과정에서 흔히 말하는 안가 회동이라고 하는 거에 김용현과 이상민과 박성재 법무장관과 이완규 법제처장, 그리고 이제 무슨 비서관도 있지만 그런 자리에 정진석이 쏙 빠졌다라는 거에 대한 의문이 들었거든요. 그럼 정진석은 뭐야? 왕따를 당했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정진석도 아마 당연히 사전에 알고 있었을 것이다, 또는 공모에 가담을 했을 것이다라는 그런 추정을 특검이 좀 뒷받침할 수 있는 정황과 보완 자료, 증언 이런 것들을 확보하는 과정 아니었을까,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전 정진석 비서실장이 창피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계엄 상황에서 비서실장이 역할을 했다고 하는 뚜렷한 뭔가가 없어요. 오히려 반대했다고 하는 얘기가 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보면은. 그러면은 윤석열은 계엄을 선포하는 과정에서 실제 구체적인 실행을 하려고 하는 걸 준비할 때는 군 관계자 김용현하고만 집중적으로 얘기하고 김용현이 노상원하고 얘기하는 이 라인을 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정진석은 안 믿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도 못 믿는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다는 뜻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물론 앞으로 이제 어떤 내용이 더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면에서는 정진석은 윤석열한테 신임을 못 받은 비서실장이었다는 생각도 들어요. 한 가지만 더 짚어보죠.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어제 특검에 출석했는데 참 이종섭도 대단해요. 그런데 어제 이종섭은 참고인 자격이던데요? 네, 지금 참고인 자격으로 부른 예. 거는 이제 정확하게 뭐 나오기 쉽게 하려는 그런 것도 있고요. 사실 이종섭은 이 이제 최병 사건 특검에서는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자거든요. 그리고 자신이 직접 직권을 남용해서 그것에 대해서 문구를 빼라라고 한 지시한 것도 있고, 그래서 일단 조사 끝에 저는 뭐 이종섭도 뭐 당연히 구속영장 청구까지도 저는 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이종섭은 어제 나와가지고 기자들을 이렇게 뭐 물어보는데 뭐 출국 금지 해제는 말도 안 되는 거라서 뭐 대답을 안 한다라고 얘기하던데 저는 그 얘기 들으면서 네가 지금까지 한 얘기들이 다 말도 안 되지 않았냐 그런 생각 들던데요. 그러게 말입니다. 참, 그러니까 이종섭 하면 그 런종섭이라는 얘기 나오듯이 네. MBC 기자가 쫓아갔을 때 막 뛰어 도망가는 그 장면 떠오르고요. 또 하나는 그 호주, 오스트레일리아에서 범죄자가 지금 우리에게 대사로 부임했다라고 하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는 그거에 얼마나 온 국민이 부끄러웠습니까? 그리고 간지 열흘 만에 다시 인위적으로 일부러 무슨 방선 관련 뭐 국가들의 주재 대사만 불러 모아서 하는 회의라는 거 일부러 만들어 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일련의 과정들에 본인은 그냥 지시받고 움직이기만 했다라는 식의 얘기로 지금 발뺌을 하려고 하는 건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종섭이 그동안에 얼마나 거짓말하고 얼마나 도망 다녔어요. 이종섭이 지금까지 거짓말 계속 했던 거 시리즈로 한번 여러분 보시겠습니까? 대통령실의 개입에 의해서 축소되거나 은폐되는 요소가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대통령실이 누구를 왜 축소하거나 은폐하려고 했겠느냐 하는 의아심에 대한 대답을 먼저 해야 됩니다. 그럴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실제로 장관님이나 법무관리관이
대통령실로부터 대통령실의 어떤 누구에게도 전화 받은 거나 어떤 문자를 받거나 뭐 메일을 받거나 한 것이 없습니까? 이 문제와 관련해서 예. 문자나 전화나 받은 것 전혀 없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대통령으로부터 전화 받으셨습니까? 통화하셨습니까? 이 건과 관련해서 예. 통화한 게 없습니다. 그러면 김태호 안보실장과 통화하셨습니까? 없습니다. 안보실 누구하고도 통화한 적 없습니다. 비서실장과는 통화하셨습니까? 통화한 적 없습니다. 그럼 대통령실 관계자 아무하고 통화한 적이 없다. 31일 그날은 없습니다. 예. 예, 왜냐하면 제가 30날부터 출장 가기 31일까지요. 직전이기 때문에 예. 그날 2시 반에 제가 사무실 출발했기 때문에 그때는 출장 때문에 바빠서 전화 통화한 적이 없습니다. 휴대전화 바뀐 걸 내셨다는데. 아니 저희 대통령실 통화하셨는데 누구랑 통화하셨던 거예요? 아니 내가 대통령실 그거는 예. 무슨 소리예요? 저런 게 없다고. 자, 전화한 적 없다고 그랬죠. 일단 특검이 확보한 윤석열하고 이종섭이 통화한 내역 한번 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2023년 7월 19일 사고가 일어난 날이죠. 그때 3분 23초. 그다음에 박정훈 대령이 폭로한 그 다음 날 이렇게 두 차례 길게 통화했고 이종섭이 국회 출석했을 때도 윤석열하고 17분이나 통화합니다. 지금까지 전부 9번에 걸쳐서 46분 52초 VIP 경로설 그러니까 윤석열이 대노했다고 한 그 다음 날은 몇 번이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번이나 통화를 했어요. 이렇게 했는데 통화한 적이 없다라고 거짓말을 했던 자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말을 이렇게 거짓말을 했던 자를 왜 참고인으로 부르나 바로 피의자 아닌가 조사하다가 피의자로 전환되기도 하죠. 이종섭보다 더한 놈은 윤석열이죠. 윤석열이 거짓말한 거 기억나세요? 통화했냐 그러니까 통화하기는 했는데 뭐 그런 걸로 통화한 건 아니고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그 대통령실 외압 의혹과 대통령님께서 국방부 수사 결과에 대해서 질책을 했다라는 의혹도 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입장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늘 군이나 경찰이나 소방관들에게도 어떠한 공무 수행 중에도 먼저 자신들의 안전을 제일 소중하게 생각하라고 합니다. 순직한 그 사고 소식을 듣고 저도 국방장관에게 이렇게 좀 질책을 했습니다. 저도 그 현장에 며칠 전에 다녀왔지만 어떤 생존자를 구조하는 상황이 아니라 돌아가신 분의 그 시신을 수습하는 그런 일인데 왜 이렇게 그 무리하게 진행을 해서 이런 그 인명사고가 나게 하느냐. 또 앞으로 이제 여름이 남아 있고 또 홍수나 태풍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올 수 있는데 앞으로 대민작전을 하더라도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나면 안 된다. 이렇게 좀 질책성 당부를 한 바 있습니다. 옛날에는 저 자식 얘기 들었으면 화가 막 났는데 오늘은 웃음이 나오네요. 이제 저렇게 질문을 했는데 동문서답을 하면 저럴 때 질문을 한 기자가 바로 아니 사망사고 안전소홀에 대한 질책이 아니고 수사 결과에 대한 질책을 저는 질문했습니다라고 추가 질문이 바로 이어져야 이게 엉뚱한 얘기였구나라는 게 사실 지적이 되는 건데요. 그게 아쉽죠. 아이고 참. 그걸 기대하기도 어렵죠. 어떻습니까? 지금 이종섭 같은 경우에 조사하다가 바로 피의자 전환할 수도 있죠? 네, 그렇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또 이종섭의 진술 아니겠습니까? 이종섭과 윤석열이 무슨 대화를 했는지 그런 거를 이종섭이 좀 술술 불 수 있게끔 하는 당근도 될 수가 있어요. 이종섭을 바로 피의자로 부르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종섭을 호주 대사까지 멀리 보낸 것도 이종섭은 툭하면 잘 분다. 잘 불 수 있는 사람이다. 표정 관리가 안 된다. 이런 얘기 때문에 멀리 보내놓은 건데 특검에 가서 조사를 하다가 윤석열과 무슨 대화를 했는지 그런 거를 좀 술술 불어주면은 윤석열로 바로 향하는 직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기대해 봅니다. 근데 윤석열은 부를 수 없으니 지금 제일 머리 꼭대기가 이종섭이잖아요. 이종섭을 거의 막판에 불렀던 거다. 뭐 이렇게 또 볼 수 있을 것 같아요.